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요. 여러분 기본서 13쪽 조세 관련 용어 정의 그랬는데 뭐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국세,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국세는 1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법 하나에 하나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세법, 일세목 또는 일세목, 일세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다. 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렇게 법 하나에 하나의 세목으로 되어 있죠.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이 하나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법 하나에 상속세, 증여세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정도만.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하고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은 통합법률이다.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뭐? 지방세법. 지방세법 하나에 11가지 지방세가 쭉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그래 있어요. 과세기간.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중요한데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거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기간을 정해놨는데 모든 조세가 과세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부분 중에 소득세 있어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을 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이를 과세 기간으로 하고, 거주자가 외국으로 출국해서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이민가죠. 이런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도 1기, 2기로 나눠서 6개월 단위로 되어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데 이때 1회계년도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건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회사 설립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4월 말, 7월 1일 회사를 설립해서 영업을 개시했으면 다음 연도 6월 말 이렇게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기간에 발생한 걸 다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요. 다음 2번 법정신고 기한 그랬어요. 이거는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계산한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을 해야 될 법적 기한 마지막 날을 우리는 신고 기한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취득세는 본인이 계산을 해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언제까지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래서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은 예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 기한하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신고 기한이 되어 있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가 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특이한 게 있죠.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5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원칙은 없어요. 왜? 부가주의 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는 제도,
보통 징수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만 납세자가 선택을 했을 때는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그랬을 때만 신고 기한이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그럼 오른쪽 15쪽에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등 신고의 의무를 이행할 장소, 이거를 납세지라고 하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죠?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물건의 역시 소재지.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로 갑니다. 취득세는 도세니까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도와 자치구로,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할 시, 군, 구,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개인이니까 소득이 있는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물론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사업장이 없다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이 정도 납세지. 물세는 물건의 소재지로 가고, 인세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15쪽에 보시면 과세 요건에 대해서 봅니다. 과세 요건의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세법의 과세 대상은 무엇으로 할 거냐? 그래서 과세 대상은 우리 총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목적물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 또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있고, 또는 무슨 행위가 있을 때 이런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나, 또는 뭐예요? 종합 부동산세죠. 종합 부동산세, 그죠?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증여세를, 이와 같이 물건에 대해서, 즉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바로 이런 세금이 있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소득세. 물론 지방 자치단체에 우리 지방 소득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고, 소득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겠죠. 또 행위세,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바로 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고 하죠. 그럼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부과되지 않겠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록면허세, 그죠? 등록면허세.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 등이 바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거냐? 그럼 이제 총론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재산세는 공부할 때 재산세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할 거냐, 강론에 가서 다 세부적으로 다 공부할 거고, 전체적인 총론은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목적물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용을 잠깐 보면 이거예요. 자, 납세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납세 의무자로, 또 하나는 징수 의무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여기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경우에 연대 납세 의무,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부업만큼, 지분만큼 나눠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지분을 다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일부를 못 냈으면 나머지가 일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다음 2차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체납 처분을 하여도,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도 세금 내는데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세금을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2차 납세 의무자인데, 2차 납세 의무자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자 중에 무한 책임 사원이나 또는 과점 주주가 된 자, 또는 사업을 양수받은 자, 이 사람 등이 2차 납세 의무자 개념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부적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용어 정도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체납 처분을 하여도,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도 재산을 납부할 세금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그 사람의 세금을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다음 납세 보증인이 있죠. 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당신에 대해서 세금 안 냈을 때 보증 세우라. 그래서 보증을 썼다면 그 사람이 납세 보증인이고, 이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럼 징수 의무자는요, 국세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징수 의무자는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냐. 그래서 징수 의무자, 여러분 17쪽 맨 위에 보충학습에 표시해 놨죠.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자는 뭐냐? 국세에서는 보세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야 됩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아까 정해져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소득세 계산하는데, 소득 중에 우리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죠. 이 근로소득은 금액이 매달 똑같고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측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자한테 한꺼번에 1년치 연말정산을 하면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라, 매달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달 세금 내라?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 받은 다음 날은 회사 결근하겠네요. 그죠? 세금 때문에, 세금 내려고. 번거롭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돼 있겠죠. 뭐라고?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월급에 대한 기본세금 뭐하고 빼고 줘라.
이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자,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그 월급에 대한 기본소득세를 빼고 줘라. 다시 말하면 사업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미리 공제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내라. 이 사람을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세금을 미리 걷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내라.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냐. 자기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갖다 납부, 즉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 세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범위에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 요거 참고로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뭐가 있어요?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산출세,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과세 표준은 뭐냐?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걸 기초로 할 것이냐. 그래서 물건의 가격 등으로 즉 가격이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표시하겠다. 이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 종량세도 있습니다. 종량세는 뭐냐? 과세 표준을 표시할 때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량세로 되어 있는 건 등록 면허세 일부에 대해서 또는 지역 자원 시설세 일부 또는 인지세 이런 부분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세 같은 것도 종량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용어만 보시고, 다음 그러면 이때 종가세 요 과세 표준을 물건의 가격 또는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표시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5가지 세금 있죠. 취득세는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액으로 가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물건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시가 표준에 또는 기준시가.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지방세에서는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르고, 또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그걸 기준시가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본인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액으로 가는데, 예외로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고 국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있고, 이번에는 세율이죠. 이 세율은 뭐냐?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곱하는 비율, 이때 무엇을 곱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일반 비율로 표시할 수도 있고 화폐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율세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액세율이 있죠. 그러면 정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다. 비율, 천분율
또는 백분율 이렇게 100%, 1000% 이렇게 비율로 표시하는 걸 정률세율, 대부분의 세금은 정률세율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화폐 단위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죠. 얼마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여기 나와 있는 종량세로 하는 경우는 세율을 금액으로 표시될 수도 있죠. 일부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이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비율 중요한 게 정률세율인데 이 세율은 퍼센트 표시할 때 어떤 세율로 표시할 것이냐. 여러분 교재 17쪽에 보시면 맨 밑에 방가로 2번 과세표준 크기 변화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비례세율과 다음 장에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 있죠. 그래서 세율은 비례세율과 또 하나는 초과 누진세율 요 두 가지를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할 때 부동산세법은 이렇게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죠. 그럼 비례세율의 뜻이 뭐냐?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같다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하죠.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같다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게 비례세율인데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은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은 뭐냐?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이 점차 커지는 구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전 단계 세금이 누적되니까 세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과 누진세율은 앞으로 공부할 때 재산세의 일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결론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세법 5가지 세목은 비례세율과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에 관련이 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냐? 신고납부와 그리고 보통징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8쪽에 보시면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징수 그랬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 부과라고 하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세금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데 그 방법 절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양가로 1번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신고납부가 있고 오른쪽에 19쪽에 보시면 보통징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신고납부하고 그리고 보통징수 중에 첫 번째 신고납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넓게 생각하세요. 조세 총론은 광범위하지만 세금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조세가 있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라 이게 신고납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신고납부 그랬어요. 신고납부 이건 뭡니까? 납세 의무자가 1번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무엇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일정 기한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그 다음에 세액을 보한다. 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 다시 말하면 납세지 관할, 즉 과세관청에 무엇을 하라고? 신고도 하고 무엇도 하라? 납부를 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냐? 납세지 하면 우리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는 물건의 소재지에, 그죠? 인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소득 있는 사람의 주소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언제까지? 법에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이죠. 법정 신고 기한 내.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은 아까 앞에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 하나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이래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걸 우리는 신고 납부라고 하는데,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때 가산세는요, 신고 납부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산세는 크게 신고에 대한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그럼 이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산세는 세금이다 그랬죠. 그럼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죠. 여러분, 교재 잠깐 순서를 바꿔서 20쪽에 보시면 20페이지에 5번에 20쪽 가산세 나왔죠. 1번 가산세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률에 따라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 계산에서 거기에 가산 이행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은 아니지만 과태료, 벌금 과태료와 같은 성격으로 붙는 게 가산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세액 산출에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끝에 세금이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과 가산금 합치면 안 돼요.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합치면 안 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양가로 2번. 여러분, 가산세 성격은요,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산세는 끝에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이에요. 그럼 이 가산세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와 같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조금 더 들어가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 세 가지는 정리하셔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그러면 이 가산세는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을 때는 얘 따라가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역시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여기에 신고 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는다면 그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으로 구분한다. 결론은 어떤 법을 위반해서 가산세가 가산되느냐에 따라서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뜻을 이해하셨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항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덮어두면 안 된다. 왜? 이해는 같지만 법률에서 물어보는 용어는 생각했던 거하고 용어가 틀려요. 지금 이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따라가니까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양가로 2번에 가산세 성격 2번 동그라미 2번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에서 법률에서는 거기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얘기죠. 가산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세목에 국세로 또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거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줄,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세가 감면됐다고 해서, 취득세가 감면받았다고 해서 가산세 적용할 때도 감면 혜택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거 하고 다음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가산세는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더해서 납부하면 되고, 많이 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는 가산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환급받겠죠. 그 얘기입니다. 3번은.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21쪽 양가로 4번, 구체적으로 가산세는 여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거기에 무신고 가산세 보실래요? 무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신고 불, 여기로 갈까요? 예, 여기로 가죠. 자,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다. 무신고는 신고를 안 한 거고,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둘 다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번 무신고는 동그라미 1번,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이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부정한 방법은 4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거나 이중장부 만들어서 수익을 축소하고 비용을 과대 계상을 해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신고를 안 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둘로 구분하고, 또 하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방가로 1번, 역시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죠. 신고를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만,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번만 보세요. 가번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분세액의 40%다. 부정한 방법은 40%.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2쪽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계산이고 또 올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개정. 자, 보실래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번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국세가 됐던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납부하지 않은 세 또는 과소납부분세. 자, 보세요.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납부세, 또는 과소납부했다 그러면 과소납부세액이죠. 여기에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또는 고지서 발송했으면 고지일까지의 지연된 일수 날짜를 계산해서 곱하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하면 작년까지는 10,000분의 3인데 올해부터는 너무 크다 그래서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10,000분의 3이나 10만 분의 23이나 그죠? 25나 같은 내역이죠.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10,000분의 2.5, 다시 말하면 0.025% 이렇게 개정이 됐다 이거죠.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10만 분의 25, 다른 말로 10,000분의 2.5 아니면 0.025%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이 금액보다 요 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런데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요 미납부세액의 몇 프로? 75%를 한도로 하겠다. 여기가 90만 원, 100만 원이 나와도 여기가 100만 원이라면 최고 75만 원까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2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가산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23쪽 이렇게 가산세가 감면됐어도 부과됐어도 가산세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제목 정도만 보시면 1번 첫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가산세는 감면 혜택 주겠다. 천재지변 불가 항력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가산세 부과한 걸 뭐 해주겠다? 면제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 취득세는 예를 들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다.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했다면 천재지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감면 혜택을 주겠다. 면제 혜택을 주겠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 밑에 2번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러분 여기서 수정신고 그랬어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자, 신고기한 내 뭐 신고를 했는데 부족하게 과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부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고 나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 혜택 준다. 자, 여기 보세요. 신고기한 내 부족하게 신고한 사람이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했던 걸 감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요 1, 2, 3번 나왔죠. 그래서 1번은 신고기한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뭐를 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감해주겠다. 또 두 번째는 2번 보시면 6개월 초과 6개월 지나서 몇 년? 1년 이내 요 사이에 뭐를 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기한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안에 요 사이에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20%를 감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100분의 20. 그리고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해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죠. 2년 이내 1년 지나고 2년 이내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10%. 이건 전부 다 무엇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 그 밑에 3번은 신고, 여기 보실래요? 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이렇게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이미 붙은 무신고 가산세를 뭐 해주겠다?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때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했느냐 이거죠.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 뭐를 하면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혜택을 주겠다.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24쪽에 1개월 이내 그리고 2번에 보시면 1개월 초과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00분의 얼마 20% 무신고 가산세를 보여준다.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4번 올해 개정된 거죠. 개정된 건 기한 후 신고 시, 즉 납세 의무자가 기한 신고 기한 지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것이 올해 개정돼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가 적용됐어도 기한 후 신고하면 뭐 무신고 가산세 감해주고 또 수정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주고 천재지변인 경우는 면제 혜택을 주겠다. 다음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다시 되돌아가서 보통징수로 갑니다. 보통징수 여러분 교재 19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이번에는 보통징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과세권자가 다시 말하면 국세면 국가가 또는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이 얼마고 그리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을 하라.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 문서인 납세 고지서를 뭐한다? 발부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권자로부터 뭘 받아요? 고지서 받아가지고 뭐하라? 고지서 받아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마지막 날까지 뭐를 하라? 납부를 하라.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이런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고 이때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나오는 세금, 재산세, 그 다음에 우리 종합 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부분 또는 상속세, 증여세도 있지만 기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는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받고 내라. 그럼 납부하면 좋은데 이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늦게 내는 것만큼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연체 이자를 우리는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리 이자가 붙죠. 이때 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이 있고 일반 가산금은 100분의 3 그리고 중가산금은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즉 체납된 조세의 만분의 3% 1000분의 12 1.2%인데 1000분의 만분의 75 여러분 만분의 75 하면 무슨 뜻이에요? 1000분의 7.5니까 0.75%죠. 0.75%. 자, 이것도 개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1000분의 얼마 12
다시 말하면 1.2%였던 것을 만분의 75, 0.75%로 개정이 됐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가죠. 자, 19쪽에 보통징수 1번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발급하여 조세, 세금, 징수 걷어가는데 이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가산된다. 그죠? 이렇게 2번 이와 같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대표적이죠. 다음 장. 그러면 이제 가산금에 대해서 보실래요? 가산금. 여러분 교재 24쪽에 보시면 가산금 나왔죠?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가산금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면 국세징수법, 지방세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그걸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고 납부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는 중가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25쪽 일반 가산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일반 가산금은 3%죠. 그리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가산금이든 중가산금이든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중가산금이 있어요. 아주 무겁게. 여러분 납부기한 내 안 냈는데 가산금만 적용하고 끝나면 계속 체납되겠죠. 그래서 중가산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거기 만분의 75 이것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만분의 얼마? 75 다시 말하면 0.75%죠. 0.75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얘기는 60개월까지 적용을 하고요. 다만 4번에 보시면 무조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중가산금 적용하느냐? 아니다. 지방세 체납된 고지서 한 장당 30만 원 미만, 국세의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가산금만 적용을 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 가산세 부분은 앞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또 부수적으로 또 공부하게 되죠. 다음 이번에는 26쪽에 보시면 그 외의 용어 면세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법에는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이걸 면세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할 때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수량 등을 할 때는 일정 면적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면세점이 있는데 이 면세점은 우리가 공부할 때 취득세랑 관련이 있어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한 물건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면세점이고요. 두 번째 2번 소액징수 면제. 이것은 징수 세금을 걷어갈 때 과세권자가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소액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등의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산출된 세금이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 시설세 등은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 그 얘기는 1999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2,000원은 징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다음 3번에 보시면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하고 감면은 틀리죠. 비과세는 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해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계산 자체를 안 하는 게 비과세죠. 그래서 우리는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비과세,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최근에 비과세 부분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비과세 부분은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감면이 있어요. 감면은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 이미 부과돼서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일정 비율로 정책상에 의해서 깎아주는 내용, 감해주거나 면제택 주는 걸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시험에 언급되지는 않죠. 다음 5번. 체납처분비는 국세 등을 체납했을 때, 세금을 안 냈을 때 압류 절차 등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압류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또는 공매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체납처분비라고 하고, 이와 같은 체납처분비는 매각해서 대금이 나오면 그 대금의 최우선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먼저 공제를 하죠. 다른 세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가면 이 얘기죠. 여기 보실래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뭐냐? 그래서 이건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과세를 하고, 그죠?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합니다. 그럼 취득하는 행위나 등록하는 행위가 없다면 과세되지 않죠. 그럼 재산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느냐? 과세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거죠. 재산. 그럼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소득이죠. 소득이 발생 안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 대상은 재산에 대해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행위가 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어떤 행위, 어떤 소득이냐, 이거는 강론에 들어가서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금액으로 갈 때는 취득세는 본인이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금액으로 갑니다. 우리 거래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기준 가격 가지고 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또 등록면허세도 역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리하면 시가 표준액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럼 재산세는 거래세가 아니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 시가 표준액 가지고 과세 표준 세금을 계산하겠다. 종합부동산세도 거래세가 아니죠.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라고 하죠. 양도소득세도 본인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액으로 가는데 불합리하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다음, 세율 몇 퍼센트를 할 거냐?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비례세율이고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그죠? 재산세도 비례세율이 있고 양도소득세도 비례세율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 가고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 그래서 요거 누진세율, 요것도 누진세율 같이 병행하고
등록면허세만큼은 정액세율 특징이 있죠. 한 건당 얼마 이렇게 금액으로 화폐 단위로 표시될 수도 있다. 다음 징수 방법. 여러분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 납부예요. 이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예요. 안 하면 가산세.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고 이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이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로 가고 역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요 공부해야 될 요 5가지 세목 중심으로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소멸 요 부분 설명드리는 걸로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